네, 정치 세계를 남들과는 다르게 누구보다 화끈하게 해부해보는 시간입니다. 정의당 이정미 전 의원 그리고 미래통합당 오신환 전 의원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유튜브로도 생중계 중이니까요. 유튜브 들어가셔서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검색하시면 저희들 함께 눈으로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저 앞에서 이제 나라박 소식을 전달해 드렸는데 3829번님이 문자 주셨어요. 두 분도 혹시 전공이 문사철인가요? 네. 철인 어떻습니까? 3종 경기 비슷한 거를 전공하기는 했네요. 그렇습니까? 노동운동, 여성운동, 그리고 정치의 세계까지. 계속 운동을 운동만 하셨군요. 하시는군요. 네. 네. 그렇군요. 이게 철학, 문학 다 어려운 건데 말이죠. 사람들이 평가를 안 해줘요. 네. 저의 아쉬움을 담아서 잠시 푸념을 해봤습니다. 본격적으로 오늘 준비한 얘기하기 전에 뭐 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건지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왜 논란인 건지도 저는 지금까지 이해가 안 가고 정의당의 류호정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 뭐 치마를 입었나 봅니다. 나갈 때 원피스요. 원피스. 그런데 이게 왜 논란인가요? 일단 오신환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저도 뭐 때문에 논란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뭐 의원은 소풍하냐, 뭐 또 반대에서는 신선하다. 그것은 뭐 말이 등등. 안 되죠. 뭐 어떤 뭐 복장을 네. 딱 정해놓고 있는 건 아니고, 그리고 또 제가 보니까 뭐 단정하게 잘 입었던데 네. 보기가 좋아서 아마 뭐 그런 논란이 더 증폭되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 옷이 완판됐다고 하니까 그렇습니까? 이미 셀럽이 된 네. 거죠. 뭐. 완판까지. 이정미 의원은 좀 세게 쓰셨어요. 네. 사실 정말 이렇게 약간 진절머리가 난다라는 음.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성 정치인들을 향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비하하는 발언들이나 이런 것도 저도 좀 많이 들어보긴 했지만, 그렇죠. 네네. 뭐 외모 비하 같은 것도 많이 받았고, 그런데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말들을 버젓이 SNS상에서 이제 막 서로 공유를 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네. 뭐 머릿속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는 그냥 머릿속에 담아두셔야 됩니다. 그거 바깥으로 이렇게 드러내시는 순간부터는 네네. 이게 다 법에 저촉된다라는 거, 네네. 그거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언론도 정말 문제입니다. 거기에 또다시 그 언론 헤드라인으로 네. 정말 이렇게 글자 활자체로 보기 싫은 그 그런 선정적인 제목들 선정적인 달아서. 제목들 달아가지고 서로 클릭수 높이려고 막 이러는 것도 너무 정말 이번 기회에 화가 나고. 본때를 보여주세요. 모욕죄 등등. 네. 네. 이게 무슨 70년대 미니스커트 자로 재던 시기도 아니고 지금 와서 의상이 논란이 된다는 것 자체가 참 넌센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오신환 의원님도 국회 계실 때 뭐 꽃무늬 티셔츠 이런 거 왜 안 입으셨어요? 그거 입을 걸 하고 아니요. 후회되죠. 뭐 각자의 취향인데요. 네. 뭐 그 옷 입는 거 갖고 저는 무슨 구속받거나 제약받았던 적은 없고, 네. 그냥 다만 이제 뭐 그냥 일상적으로 입던 옷들이 편해서 그냥 입었던 건데 네. 유호정 의원도 뭐 그러지 않았을까. 예, 보통 평소 입고 다니는 그런 편한 옷을 선택하는 것이지. 네. 뭐 그것이 딱 정해져 있는 룰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만 그걸 보고서 저런 식으로 가십거리로 자꾸 악용하는 그런 문제들이 오히려 더 큰 사회적 현상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오늘 준비한 얘기를 시작해 보죠. 윤석열 검찰총장이요. 신임 검사 신고식에서 여러 가지 발언을 했는데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 총장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해야 된다. 이 발언이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어떤 취지의 발언이라고 보십니까? 이것도 저는 왜 논란이 되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아까 네. 유호정 의원 이야기처럼 이게 전체적인 전문을 읽어보면요. 네. 윤석열 총장이 지난 그 취임식 때 했던 발언과 일맥을 상통하고요. 뭐 전혀 문제될 게 없어요. 다만 네. 그 지금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그 진짜 민주주의를 언급하는 것이 그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를 언급하면서 한 얘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법 집행기관으로서 준사법기관으로서 검사들의 초임 검사들에게 당부하는 말들을 하면서 당연히 검사들이 헌법 가치를 수호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얘기를 한 것이거든요. 근데 오히려 민주당 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문제 삼는 것은 저는 왜 자격지심이 있는 것도 아닌데 오히려 과거 독재에 대해서
검사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앞으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검사에 임해야 되는지를 언급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문제될 소지가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네. 그것도 그 한 부분만 얘기한 게 아니라 전체 맥락 속에서 보면 검사의 지금 설득과 소통의 과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네. 왜 검사가 되려고 하는지, 그리고 인권적 검사의 역할로서 불구속 수사 원칙과 또 공판 중심주의 수사구조 개편, 이 부분을 언급한 것이 오히려 핵심이거든요. 예, 저는 전체 내용을 좀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정미 의원은 어떠세요? 이게 사실은 꽤 오랜만에 공식석상의 발언이기도 하고 그 뭐 TPO라고 하죠. 뭐 시간과 장소 때에 따라서 이제 같은 발언도 다르게 읽혀질 수 있는데 윤 총장의 발언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맥락이 없다고는 할 수 없죠. 그냥 일반적으로 검찰총장이 그 신임검사 신고식에서 평소에 어떤 그 소신을 그냥 얘기를 했다 이렇게 볼 수만은 없는 어떤 정치적인 환경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우회적으로 지금 이 정부가 검찰총장 찍어내리 하는 부분들, 그리고 소위 얘기해서 검언 유착 사건이라고 하면서 검찰총장을 압박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에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저는 표현은 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네. 이 상황과 관련해서 청와대에서는 특별하게 언급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당 차원에서도 이 문제와 관련된 당의 네네. 어떤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그만큼 이 사안은 굉장히 예민한 사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콕 집어서 이 정부가 이렇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네, 이 정부가 나서서 검찰총장이 왜 저래 이렇게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또 만일 그것이 그렇게 우리는 해석되어졌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윤석열 총장을 해임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어떤 지금 상황도 아닌 네. 이런 상태에서 대응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지금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다고 보여져요. 그런데 민주당의 일부 의원님들이 지금 민주당 내 약간 그런 기류가 형성이 돼 있다고 봅니다. 네. 검찰 개혁에 누가 더 열성적으로 나서냐. 그리고 그 검찰 개혁의 상징성이 마치 윤석열 총장하고 어떻게 맞서느냐. 네네. 이런 것으로 이제 돼 있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나가시는 거죠. 탄핵을 해야 된다. 사퇴를 시켜야 된다. 본인이 사퇴를 해라. 네. 이제 이렇게 이제 대응을 하고 있는 건데, 이럴수록 두 가지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는 윤석열 총장 몸값 띄우기가 네네. 한쪽에서는 진행이 몸값 되는 거고, 올려주기. 몸값 네네. 올려주기가 진행되는 거고, 한쪽에서는 청와대한테 굉장히 그러니까 부담을 안겨주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지금 그 민주당 의원님들이 윤석열 사퇴하라고 한들 네. 윤석열 총장이 지금 사퇴할 리 만무하고요. 네네. 그다음에 그렇다고 한다면 해임 건의를 하든가 탄핵을 추진하든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러면 그 순간부터 이것은 이 정권이 이것을 안는, 그렇죠. 청와대가 부담되죠. 이 부담을 안는 이런 상황으로 가는 겁니다. 청와대가 그 부담까지는 가지 않기 위해서 이런 발언을 내놨는데 더 이상 이것을 언급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민주당 의원님들이 계속 이런 식으로 가면 본인은 어떤 그 논란의 중심에 서서 주목을 받으실지는 모르겠지만 설명성 예. 부각 차원에서 네. 민주당 전체적으로는 이게 그렇게 좋은 효과를 보기 어렵다. 자꾸 이제 검찰 자체를 이 정치적 해석으로 접근하는 것 자체가 저는 매번 말씀드리지만 검찰의 신뢰를 오히려 자꾸 떨어뜨리는 쪽으로 가고 있고, 윤석열 총장이 민주당과 한 편이라고 생각했으면 이 말의 해석을 그렇게 해석했겠습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늘 독재와 전체주의에 대한 배격 하던 말이에요. 그리고 과거 독재 정권에 대해서 늘 공격했던 말이고, 그 원칙적인 이야기를 했고, 검사로서 헌법가치 수호를 해야 된다는 연장선상에서 그 말이 나온 건데, 그것을 자꾸 정치적으로 해석하면서 지금 정권과 윤석열 총장과의 어떤 대립구도를 만들어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것을 정치인들이, 국회의원들이 해석하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그 논란이 계속 증폭되는 것이고, 윤석열 총장으로서는 아까 이정미 의원님 말씀처럼 자꾸 언론의 중심에 세워두기 때문에 네. 이 정권으로서는 큰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윤석열 총장으로서는 오히려 그것을 잘 활용하는 측면도 있는 것이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과 정권이 대립구도를 갖는 지금의 상황들이 오히려 정권에 부담을 주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계속
가속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을 본인 스스로 하는 것이죠. 예. 네, 아까 이정미 의원께서 뭐 설명을 해주셨겠지만 일부 의원들이 반응을 하고 있죠. 예를 들어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는 오늘 시선 집중에서 윤 총장의 독재 발언에 대해서 100% 정치를 하는 건데 검찰총장은 정치하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또 서른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아예 사퇴를 주장하는 그런 상황. 거기에 대해서 이제 두 의원님이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그나저나 이 발언으로 인해서요. 이제 두 분이 해석이 좀 많이 다르지만 윤석열 총장이 정치권에 한 발 더 담그게 됐다라는 해석도 나오고 반면에 진짜 정치할 생각이 있었으면은 이렇게 말 안 했을 거야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실제 윤 총장이 정치에 나설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제가 뭐 윤석열 총장 머릿속에 들어간 네, 빙의를 할 사람은 수도 없고.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그 기회의 문은 점점 더 열리는 방향으로 간다고 해야 되나? 네, 네. 그러니까 본인이 애초에 아주 뭐 정치할 생각이 없었다 하더라도 자꾸 어떤 정치 상황으로 발을 들여놓게 되는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지 않은가? 네, 네, 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뭐 그런 것까지를 다 염두에 두고 아주 디테일하게 내가 요 정도 얘기를 해서 어떤 정치적인 어떤 행보를 하겠다. 계산하고 이런 하는. 계산까지는 아직은 없는 단계지 않나 이런 생각 드네요. 윤석열 총장이 이제 부임하면서부터 제가 법사위원으로서 네네. 여러 경험을 했고 또 개인적으로도 대화를 나눠보면 네. 본인은 천상 검사로 평생을 살아왔고 또 법치주의자로서 그것을 수호해야 된다는 평소 소신이 명확한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 정권에 박근혜 정권에서도 그런 뭐 국정원 댓글 사건을 통해서 본인이 소신과 부딪히는 측면에서 그 역할을 해온 것이고 지금 정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을 이제 주변에 보여지는 정치적 해석으로 자꾸 이제 그것을 오히려 상황들을 키워내는 것인데 저는 윤석열 총장이 정치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예, 향후에라도 본인이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생각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또 정치권 내에서도 특히 이 보수 진영에서 이미 윤석열 총장이 보수 진영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일부 있을 수 있지만 네.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충분히 많이 있어요. 네, 그렇기 그럴 수도 때문에 있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전혀 저는 뭐 정치권에 들어와서 성공하리라고 보지 않습니다. 예. 지금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과 관련해서 이 대검과 서울지검이 뭔가 충돌하는 그런 모양새를 계속 보였었는데요. 이번에 윤석열 총장이 역시 같은 장소였습니다. 이 신임검사 신고식에서 설득과 소통을 강조했어요. 어떤 언론 보니까 설득이란 단어만 한 7번 썼다. 이렇게 또 기사가 나왔던데 신임 검사들 앞에서 이렇게 설득을 강조한 거. 그 맥락은 이제 동료와 상급자들에게 설득을 해야 된다. 당신들이 이제 뭐 수사를 하면서 이런 그 맥락이었어요. 그래서 일부 언론에서는 또 이 얘기를 이성윤 서울지검장을 겨냥한 발언 아니겠느냐 이런 해석도 나오는데 이 부분도 동의를 당연히 안 하시는 거겠죠. 윤석열 네. 총장이 사실은 사실 동기들 중에서 나이가 굉장히 많은 편이고요. 네네. 그동안 무슨 소위 말하는 형님 리더십을 통해서 그 동생들 검사들과 굉장히 권위적이지 않으면서도 서로 소통하는 그런 리더십을 발휘해 왔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들을 그렇게 무슨 이성윤 중앙지검장을 빗대서 뭐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네. 검찰 내부의 조직 문화를 좀 변화시켜야 된다. 그리고 그 검찰총장이 돼서 본인이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했던 여러 가지 행보들을 보면 저는 충분히 앞으로의 검찰 문화들이 좀 바뀌어야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고요. 지금 중앙지검장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네. 일선 검사들과의 어떤 소통의 문제 그리고 대검을 설득해서 그것을 본인의 뜻을 관철시켜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들에 대한 우회적 비판일 수도 있겠죠. 예. 그 부분은 네. 우회적 비판할 수도 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정미 의원님께서는요? 이 설득, 소통 강조한 부분.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말 하나하나가 다 정치적인 해석이 될 수밖에 없고 그렇긴 하죠. 네. 또 이성윤 지검장하고의 어떤 관계도 지금 뭐 굉장히 예민한 상황이기 때문에 뭐 충분히 그런 의미를 저는 담고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네. 걸 몇 번을 더 강조했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이런 상황을 윤 총장이 갖고 있는 어떤 철학과 소신으로 한번 극복해 가야 되지 않냐 이런 네.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보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그 단계가 좀 지나버렸지 않습니까? 지금
소위 얘기하는 검언유착 사건에 네. 그 한동훈 검사장의 공모 네. 부분이 지금 빠져버렸기 때문에 이성윤 지검장의 사실 이렇게 상황이 굉장히 공공한 상황에 지금 음. 처해져 있는 이런 상황이고 네. 그래서 뭐 그 당시 그런 표현보다 지금 이 상황을 또 그러면은 검찰총장으로서 또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이런 문제도 남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이제 기억에 하나 남는 일화는요. 네. 윤석열 총장이 첫 부임 이제 인사청문회 통과 후에 그때 야당은 청문 보고서 채택을 안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이제 임명을 하고 네. 제가 당시 원내대표였기 때문에 방문해서 이야기 대화하는 과정에서 그 이전에 문무일 검찰총장이 오히려 말기로 가면서 그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굉장히 큰 반발을 내부적으로 했었잖아요. 네네. 근데 윤석열 총장은 와서 하는 말이 오히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가 해결해야 될 문제고 검사로서는 주어진 제도 내에서 법 집행을 하는 것이다라고 명확하게 얘기하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굉장히 제가 봐서는 겉으로 보이는 건 굉장히 권위적일 것처럼 그렇지만 그분의 생각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오히려 소통을 하면서 대화하는 그런 스타일이다 이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예. 근데 알겠습니다. 참 네. 아이러니하네요. 그 아이- 당시에 인사청문회 당시에는 그렇게 야당이 반발을 하고 지금은 야당이 비호를 해주고 옹호를 네. 해주고 있는. 참 할 말이 없어지는 네. 상황이 알겠습니다. 정치의 세계 이정미 전 의원, 오신환 전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정치의 세계 오신환 전 의원, 이정미 전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의 발언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를 해부해 봤고요. 이제부터는 부동산 얘기를 좀 해볼까요? 이거 워낙 핫해가지고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뭐 어제 정부가 주택 공급 정책을 발표했는데요. 논란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서울 권역 중심으로 26만 호 이상 추가 공급, 이건 이제 누적이고요. 신규 공급되는 물량은 13만 2천 가구입니다. 전반적으로 좀 평가를 해주시면 어떻습니까? 저는 왜 이렇게 이번 정부가 공급 문제를 이렇게 급하게 서둘렀는지 그것부터 먼저 좀 지적을 하고 싶어요. 급하게. 네, 네네. 지금 부동산 조세 3법 통과됐지 않습니까? 그 취득세, 보유세, 네네. 양도세 이게 내년 6월부터 이제 실행이 됩니다. 그렇게 돼서 다주택 보유자들이 이 세금 정책으로 인해서 주택 물량을 다시 시장에 내놓도록 하기 위해서 네. 이 법안을 통과시켰고 이 법안의 어떤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립니다. 네. 이렇게 뭔가 이제 부동산을 안정시킬 수 있는 과정이 하나가 남아 있고요. 그리고 임대차 보호법도 정의당이 보기에는 좀 부족하지만 일단 이것이 통과가 되어서 네. 전세 월세 사는 임차인들에 대한 어떤 안정화 대책 이런 것들도 이제 한편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네. 불과 2달 전에 김현미 장관이 서울 지역에 공급 부족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했고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기 위해서 세종시에 지금 서울 수도를 네네. 이전하자고 얘기를 한 지가 바로 엊그제입니다. 그런데 다시 용적률 높이고 그 층수 제한 풀고 이렇게 해가지고 재건축 재개발 다 들어가고 공급을 확대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국민들한테 정말 이렇게 일관성이 없게 네.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의 처음이자 끝은 일관성입니다. 이 정책이 효과를 발휘할 때까지 쭉 밀고 가겠구나. 그래서 조금 있으면 또 달라지겠지. 이런 투기업자들의 심리를 잠재우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이게 다시 엎어졌다는 것이고요. 물론 이번에 그 공급 정책에는 공공임대와 같은 공공성을 강화했다고 얘기하지만 네. 그 숫자가 굉장히 적고 네. 거기에다가 용적률을 높이고 층수 50층까지 높이는 이런 그 아파트들은 실제 집 없어가지고 굉장히 힘들어하는 30대 청년층들한테 공급되기는 굉장히 어려운 네. 물량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공급 정책을 막 서둘러서 진행을 하려다가 지금 그 당 내부의 지자체장들하고 그 지역구 지역구 의원들하고 지금 국회의원들. 다 또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런 식으로 좌충우돌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신환 의원님. 그러니까 이제 이 공급 정책 자체가 급조돼서 정말 이렇게 체계적으로 준비됐던 것이 아니라는 것은 뭐 이미 다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그것이 실효적으로 잘 시장에 먹힐 수 있느냐 이런 문제들도 굉장히 좀 의구심이 드는 측면이 있어요. 다만 저는 공급 정책이 분명히 필요하다. 그리고 이 정부가
지금까지 계속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펼쳐왔기 때문에 네. 오히려 조금 일찍 준비를 철저히 해서 공급의 정책을 통해서 시장이 수요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잘 작동 가능하게, 그러면서 조세 정책을 통해서 같이 이 밸런스를 맞춰가는 것이 저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어저께 발표한 그 용적률 500% 네. 그리고 50층까지 이렇게 특혜를 주면서 공공 임대주택을 확보하는 뭐 이런 공급 정책 공급 대책? 자체가 저는 이게 시장에서 제대로 먹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서울시도 지금 동의하지 않고 또 각 지역에 있는 민주당 내부에 있는 의원들끼리도 전혀 네.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국민들께 시장의 불신만 증폭시킨 꼴이 됐다. 그래서 정말 이제 무능한 부동산 정책을 여전히 펼치고 있고, 벌써 이 정부 들어서 23번째 부동산 정책을 펼쳤는데, 이 공공임대주택 13만 2천 호라고 하는 것이 신규로 이제 발표를 했는데 네. 이것이 과연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그런 의구심이 드는 정책입니다. 뭐 이제 기본적으로 대책의 핵심, 어제 발표된 주택 공급 대책의 핵심은 공공 고밀 재건축, 말이 좀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LH나 SH가 참여하게 되면 용적률 말씀하신 것처럼 500%까지고 층고 올라가고 등등 이런 상황인데, 여기서 이제 이익을 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대 70%까지 이른바 기부 체납으로 돌리겠다. 그럼 이렇게 하면 사실은 이익이 별로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민간이나 뭐 재건축 조합에서 이걸 참여를 제대로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거든요. 동의하십니까? 용적률을 높여준 것에 네. 50에서 70%까지 기부 체납 이렇게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그것도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어저께 정부 정책에서 그 기부 체납의 네. 퍼센테이지를 어디까지 얼만큼 할 것인가, 그 70%는 최대치고 최대치까지예요. 50%부터 뭐 또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런 상황이고요. 그 이제 조세 정책이 하나가 이제 실행이 됐고 지금 공급 정책으로 전환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럴 네. 때 이 정부에서 공급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근원적인 철학과 정책의 방향을 먼저 결정해 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일단 재건축 재개발 많이 해가지고 공급 물량 늘려야 되는데 네. 그렇게 하면 다시 또 이제 투기 수요자들이 몰릴까봐 이것을 공공으로 대체한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막 자충우돌 된 거거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정의당에서도 일관되게 주장해 왔던 네. 예를 들어서 뭐 토지 임대부 주택이라든가 환매 조건부 주택이라든가, 그래서 아파트 값을 기본적으로 잡을 수 있는 어떤 공급의 방식들, 철학들 이런 것들을 세워 나가면서 어떤 방향으로 몇 호를 더 건설해 나갈 것인가,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근데 어제 나온 대책은 뭐 어디에다가는 그 택지 개발해가지고 집 많이 짓고 어디에는 네. 층수 높여가지고 거기에 일부를 기부 체납하고 막 이런 방식으로 중구난방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 일단 다시 좀 정리할 순거를 필요가 있다. 해야 된다는 말씀드리고요. 네. 제가 어제 나온 안 중에 약간 조금 이렇게 검토해 볼 만하다고 생각됐던 것은 네. 이제 지분 적립형 분납 그 임대주택 같은 겁니다. 네. 그러니까 30대 그 부동산 시장의 초기에 그 최초로 진입하는 사람들 한꺼번에 몇 억씩 되는 집값을 다 물 수가 없으니 네네. 집값의 한 20-30% 정도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장기적으로 조금씩 돈을 분납해 나가는. 네네. 근데 이게 지금 1만 호가 조금 넘는 너무 공급 물량이 적습니다. 적군요. 네. 그래서 이거를 좀 실험적으로 해나가면서 이것을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 이런 것들은 한번 정치권 안에서 같이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의당도 이미 이제 이런 방안, 이런 방향의 어떤 주택 공급 방식을 제안을 해놓은 바가 있거든요. 네네. 이 부동산 정책이야말로 시장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네. 지금 정부는 이 용적률이라고 하는 것이 공공재라고 이제 김현미 장관이 얘기했잖아요. 저는 그 발상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그 뭐 공공재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는 맞을 수 있겠죠. 다만 그 기준이나 원칙이나 적용되는 것은 법률에 근거해서 모두가 일관성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자기 마음대로 특혜를 주다시피 막
이거 들쭉날쭉하게 지금 용적률을 적용하다 보면 그거는 오히려 국민들의 저항을 더 크게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네네. 오랫동안 서울시가 준비했던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여기에 방점을 맞췄다면 이정미 의원님 말씀처럼 오히려 시장 친화적인 그리고 누구나 또 일견 납득 가능한 부분들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데 용적률을 무조건 인센티브 줘서 그것을 실제로는 추가 이익의 90% 가까운 것을 환수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건 인센티브도 아니고 그것은 민간 영역에서 같이 참여하지 못하는 네. 그러니까 실제로 실현되지 못하는 그런 정책을 펼친 것이고 기본적으로 정부가 정부 땅에 그리고 정부의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서 공공 임대주택, 영구 임대주택이나 외국처럼 그런 임대주택의 포션을 늘려 나가겠다고 하는 방향으로 간다면은 또 네. 뭐 그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민간에서 시장에서 그것을 정부가 이렇게 하라고 해서 따라갈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네. 그것은 충분히 당근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지 않으면 네. 시장에서 그걸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아까 이정미 의원님 지적한 대로 지분적립형이라고 하는 것을 오히려 더 정부가 조금 더 예산을 늘려야 들여서라도 된다. 예, 그 기간을 단순히 20년, 30년이 아니라 뭐 영구적으로 한다든지 외국처럼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고민하고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갔어야지 이것을 민간에서 인센티브도 아닌 인센티브라고 하는 것을 주면서 알겠습니다. 결국엔 따라오라고 하면 네. 시장이 전혀 작동하지 않는 거죠. 짧게요. 지금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정미 의원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심상정 의원이 고위공직자 1주택 제한법을 발의했어요. 네. 그런데 지금 국회에는 많은 의원들이 집을 많이 갖고 계시잖아요. 네, 통과가 될까요? 지금 거대 양당이 부동산 문제 가지고 서로 공방을 하는 거 보면 니네가 더 많이 가졌냐 우리가 더 많이 가졌냐 그거 지켜보고 있는 국민들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서로 남탓하지 말고 1주택 가지자는 법안 빨리 통과시키면 됩니다. 네, 깨끗하게 정리가 네. 된다. 네. 이건 법으로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네. 어쨌든 고위공직자가 국민들의 시선에 맞게끔 스스로 자발적으로 실천해야 되는 과제죠. 저는 아니 주식 신탁제도 같은 것도 있는데 왜 부동산을 그러니까 못합니까? 오히려 그 부동산 주택 신탁 제도를 네. 한다는 것은 더 동의할 수 있지만 네네. 그것을 법으로 고위공직자는 1주택만 가져라라고 강제하는 것은 사실 위헌적 요소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장려하는 쪽으로 권고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권고가 맞다. 안 먹히니까 법으로라도 강제하자는 저는 국민들의 지금 목소리가 알겠습니다. 분명히 그걸 작동한다고 봐요. 네, 예. 방송 끝나고 계속 싸워주세요. 네, 8844번님 오늘 두 분의 30분 토론 잘 들었습니다. 100분 뺨치는 엑기스 토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자 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신환 전 의원, 이정미 전 의원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